이것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소개부터 좀. 좌익입니다. 됐습니다. 에바다 복지관 유원근입니다.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바다 학교의 권오일입니다. 청암재단 노조위원장 김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재단 회의감사 맡고 있습니다. 안수희입니다. 저는 행동하는 의사를 맡고 있고요. 시설공대에 대한 있는 조희선입니다. 예, 먼저.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바다 복지의 법인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윤소입니다. 방영 권용지연구소 김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연맹 조직부장이고요. 연맹 내 사회복지 노동조합들 담당하고 있는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바다 복지의 이승훈입니다. 저는 이 연대에 대한 논의를 갖다 좀 하게 좀 자료라도 아주 기초적인 자료라도 좀 뽑아라 그랬더니 딱 이렇게 일찍 뽑아왔으면 좋았을 건데 몇 개 지금 갖다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연대 제안서 연대를 갖다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금 대구에서 이제 청암재단 투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아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남한사회 내에서 시설 장애인 관련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 관련 투쟁을 하고 있는 그리고 했었던 그 단위들의 거의 다 여기 다 모인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암재단 투쟁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또 정립회관 231일 농성 민주화를 위해서 농성 투쟁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조건부 시설 문제, 이제 법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 속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시설에서의 조건부 시설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건부 시설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7년 동안 에바다 투쟁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확 바꿔는 이제 이 사진 전체를 갖다 확 다 바꿔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에바다 복지에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사회복지 이쪽을 항상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각자 시설 각자의 조금의 공통성들은 있고 뭐 이러한데 또 차이성들이 있고 뭐 이런데 이게 각자가 이제 뚝뚝 떨어져 가지고 교류도 없이 그냥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한계들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정립회관 문제는 결국은 이제 시설 민주화 문제, 뭐 시설 비리하고 또 다른 어떤 시설 민주화 문제 가지고 이제 관장 연임의 문제들 가지고 이제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완벽하게 승리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일정 정도의 뭐 적절한 퇴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농성을 쳤게 됐는데 여전히 계속 이제 민주화의 문제들이 남아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에바다 투쟁을 7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에서는 인권의 문제나 비리의 문제가 계속 터지고 그때마다 이제 터질 때마다 쫓아가서 그쪽 지역 단위들 뭐 조직하고 또 싸우고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봉건적이랄까 굉장히 이제 뒤떨어지는 대응들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때마다 이제 나타남으로 인해서 정말 투쟁하는 단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것들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나 시설 비리 문제나 인권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동의 분모를 잡아서 공동의 투쟁을 해서 근본적으로 확 바꿀 수 있는 체제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기초적으로 좀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좀 모임을 제안했고요. 여기에 성남에도 성남 공대위도 있는데 성남 공대위가 아직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건부 시설 쪽에서도 같이 그 성남 공대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장애권익연구소 또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라서 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좀 공동의 각자의 사항들을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공유한 후에 어떻게 같이 좀
공동의 행동들과 아니면 어떤 정도의 뭐 연대체면 연대체랄까 아니면 연대체가 수립이 안 되면 어떤 네트워크 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서 공동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논의하는 자리, 1차적인 자리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긴급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암재단부터 좀 상황을 지금 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까 말했던 시설 비리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시설 비리 문제하고 이 관장 연임 11년간 이제 여기 이곳을 운영하면서 11년간 있다가 정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 관장을 다시 2년을 계약직을 연장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나타났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는 시설 민주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지천에서 정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간에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범법 행위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사회의 어떤 보건복지 지침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자기들은 범법 행위가 아닌데 왜 이제 이렇게 점거를 했느냐라는 문제인데,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정립회관의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이제 참여 구조,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관장의 선임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이제 굉장히 거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여기는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장애 운동에서 굉장히 이제 역사 깊은 곳이거든요. 장애 운동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장애 운동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이제 이쪽 출신들이 다 많아요. 우리 연구소의 소장님도 이쪽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 내노라는 장애인 단체의 이런 사람들,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 다 이쪽 출신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민주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탄압과, 그리고 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없는, 그리고 또 요새 장애인 복지 시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주의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참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또 주창한, 그래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주창한 이곳에서 이제 관장을 연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민적인 방식,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도 무시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의견도 무시하는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이제 해서 이제 점거를 시작하게 됐고요. 231일 동안 이제 투쟁을 했고, 여기서 점거 바로 2층에 사무실을 점거해가지고 231일 동안 중증장애인하고, 그리고 또 공공연맹에 이제 공공연맹 단위하고 그 산하 복지 사회복지 시설 노조하고 같이 장애인 단체들하고 같이 이제 230일 동안 점거 농성하면서 바로 얼마 전에, 설 전에 이제 점거 농성을 풀었습니다. 풀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합의한 사항이 이 적절한 시기에 퇴임한다라는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투쟁했던 노동조합 이 8명의 이제 조합원이 이제 징계를 받았어요. 4명이 해고당하고 4명이 3개월 정직당했는데, 투쟁 과정에서 3명은 복직시키면서 정직 3개월로 내렸고, 정직 3개월을 정직 2개월로 하면서 1명의 해고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문제, 이사회 민주적 운영의 방식 문제하고 관장 선임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것들이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문제, 이러한 민주적 과정의 문제가 여전히 여기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해산된 게 아니고, 점거 농성을 풀면서 해산된 게 아니고, 그냥 요 3층에 제가 또 노들야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립회관 민주화라는 사무실을 일단 두고 같이 공대위 사무실을, 공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정립회관 문제가 정립회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구조의 문제와 이런 문제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정립회관 공대위에서 좀 제안을 해서 투쟁하는 단위들을 좀 모아서 공동에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정립회관 문제는 그러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조직원장님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질문이. 선생님이 뭔 질문을 해요?
근데 문제 과정 속에서 다 해고나 정직을 당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완성 복귀된 상태도 아니고 장애인 참여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완전히 해결 안 된 상황인데 겉으로는 크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다 이렇게 그냥 기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정거농성을 풀므로 인해서 뭐 마치 이제 네, 문제가 그런 해결된 문제가 것처럼 해결된 이제 이야기 되어주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아직 가장 핵심적인 이제 관장 연임의 문제, 그렇죠. 정도만 이제 적절한 시기에 퇴임이라는 그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은 조만간 곧 퇴임하는 것들을 구청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관장 퇴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관계 구청을 갖다가 발목 잡아서 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구청 적절한 날짜에 아마 그것도 원래 상반기를 넘기지 않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 그 정도의 성과이고 나머지 이제 해고 문제나 당사자 참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남아 있는 과제, 투쟁의 과제이죠. 이 부분이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당사자 참여 문제나 이 노동조합에 대한 이제 활동의 문제는 결국은 이 사회 구조의 문제에 어떻게 참여되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정 기구에 참여되어질 수 있는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는 그런 생각을 에바다 그런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앞에 부분은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 뭐 다음 부분이나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제일 그 염려스럽다 그럴까 이제 그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그 에바다 공대위나 연대회의라든지 이런 함께 했던 단체들이나 그 각 사람들이 이제 에바다가 이제 완벽하게 해결됐고 이제 잘 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제 잘 할 거다라고 믿고 그냥 손을 떼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사실 그게 이번 정립회관 그 투쟁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던 것이 그 지금 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 정말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저렇게 변절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그때 같이 했던 단체들이 꾸준히 계속 감시 역할도 해주고 함께 해왔더라면은 저런 변절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우리 에바다가 뭐 완벽하게 해결되고 잘 발전해 나갈 것이다.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에바다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만 그걸 맡겨놓고 너도 그동안 고생했는데 잘해봐라.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단체 얼마 전에 그 공대위 단체들하고 같이 회의할 때도 그 어떤 형태로든 함께 했던 이 단체들이 그 앞으로 에바다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감시자 역할도 해줘야 되고 저도 10년 뒤에는 제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저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안 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뭔가 계속 감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게 그 같이 함께 싸웠던 단체들의 의무라고 가지거든요. 이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모인 이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 이 청암재단이든 어디에 문제든지 간에 꾸준히 계속 그 옆에서 그 도와주고 함께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시자들의 역할을 해주고 그럴 때 그 어떤 건강성이 운영에 있어서 건강성이나 투명성이 계속 유지되어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청암재단 예. 저 자료를 제가 나눠서 같이 좀. 청암재단은 지금 현재 지금 예. 투쟁 중이 예, 이제 시작이고. 시작입니다. 예. 그 먼저 제가 청암재단 노조 위원장입니다. 우리 청암재단은 2005년 1월 3일 날 노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지금 설립을 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지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설립을 했고 공감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는데 여기는 모두가 느끼고 있는 어떤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참고하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잡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암재단은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 해서 지금 정신지체 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분들이 220에서 30명 정도가 생활하고 계시고, 또 우리 거기에 직원들은 70명 정도가 직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우리 30여 명이 노동조합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재단 비리와 인권유린 의혹 관련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어느 시설이나 같이 갖고 있듯이 족벌체제로 사회복지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행정이나 어떤 회계나 정말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알고 지내는, 알고 어떻게 공개되지 않는, 도대체 어떻게 나라에서 돈이 내려오는지, 무엇이 내려오고 무엇이 또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간식이란 걸 제가 청구재활원에 입소하고 푸드뱅크에서 보관을 해놓을 때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날짜가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온 경우도 있고, 미군 부대에서 들어왔던 과자 중에 뭐 곰팡이 펴는 거, 빵 중에 곰팡이 폈던 것들도 우리가 상당 부분 많았었고, 이런 거조차도 솔직히 못 받을 때가 몇 달이나 됐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간식이란 게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돈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쓰겠지, 그죠? 그리고 식단도 엄청나게 부실한 식단을 우리가 항상 제공을 받았거든요. 요번에 경찰 조사에서 우리 또 여기 같이 노조원으로 계시는 우리 영양사분이 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50만 원에 영수증을 실제가 150만 원치를 구입합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되면은 거의 한 2배 이상이 되는 300만 원에 되는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돈은 입금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지금 솔직히 나라에서 내려온 돈도 완전히 풍족한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더 보태줘야 될 판에 반 이상을 잘라 먹어버렸습니다. 반 이상 잘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식단이란 게 엄청나게 식단이 형편없었거든요. 항상 후원으로 들어온 뭐 신문지를 갖고 또 했던 경우,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여기 여자생활관에는 우리 담당 선생님이 계시지만 여자분들이 생리란 게 아시겠지만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조정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우리 한 40여 명 가까이 되시죠, 그죠? 그 생활인들이 매일매일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생리대가 있어야 되는데 생리대를 지급해달라고 말을 하면은 기다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좀 멈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없다 보니까 그것도 심지어 후원받은 우리가 성인 시설인데 후원이 애기 기저귀가 후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일자형 기저귀 같은 게, 그죠? 그런 게 들어오면은 그게 있던 걸 그거를 사용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걸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농장이 있다는 사실도, 아니 농장은 있는 건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폐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농장이 있는지 가본 적도 없었어요. 요번에 제가 1월달 문제가 발생되고 노동장을 만들고 폐쇄 조치가 내려졌을 때 겨우 그때 가봤거든요. 그만큼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동구청도 재활 프로그램이었다, 농장 프로그램이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선생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폐쇄적으로 자기들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해 생긴 수익금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다 가져갔을 건데, 그리고 생활자분들이 왜 거기 가서 일을 하냐 이거죠. 왜 자기하고 의사 상관없이 무치돼 가지고 거기 세 분이 가가지고 정말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돈 임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생활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개사육장 쭉 있는데 개사육장 옆에 창고방입니다. 창고방에서 그분들은 3명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혹시나 몸을 다치시고 더 이상 기능을 못 하시면은 다시 생활관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사람이 다시 거기에 자리에 채워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인권적인 어떤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자라 하는 사람이 친인척입니다. 역시 친인척 그 사람이 생활지역에서 월급이 계속 나갔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생긴 수익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이사장이 가져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조사도 지금 좀 미흡한 것 같고, 그게 농장 관리자가 보면 사는 방을 우리가 비교를 해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생활자가 살았던 방은 벽지도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정말 창고방이고 냄새도 가득한 개사육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산이기 때문에 야산에 그 짐승들이 내려오면 개들이 막 짖잖아, 그죠? 그러면 생활자 잠도 못 잡니다, 거기서. 그렇게 그걸 모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곳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농장에 가 있다는 소리만 듣고, 아 그러면
뭐 어떻게 촌에서 공기 좋은 데서 어떻게 생활하시는구나.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생긴 수익금은 우리 법인으로 다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 주장은 지금 처음에 몇 년 전에 개를 뭐 몇 마리 이래가지고 이만큼 불려놨다라고 자기 주장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개들은 그 육개는 뭐 1년 좀 넘으면 바로 팔아야 되거든요. 1년 안 돼서 육개들은 가장 맛있기 때문에 그때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 몇 년 동안 6년 동안에 개들이 어떻게 거기서 노기가 되면서 그게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동호청은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인사 조치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환수 조치도 안 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 보면은 어느 같은 수법입니다. 어차피 다른 시설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실 건데 이름만 올려서 월급을 타가는데 이사장의 아들입니다. 이사장의 아들 김모 씨가 그냥 명단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몇 년 동안 타갔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이 횡령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손모 씨라고 이분은 이사장과 사돈지간입니다. 사돈지간이고 모 교회 담임 목사로 예전부터 하셨습니다. 목사님이고 또 그 밑에 사모님 그 교회 사모님까지도 건물로 직원을 해서 건물을 하실 걸로 허위 등재돼가지고 임금을 타갔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사실들을 요번에 다 확인했습니다. 이걸 모릅니다. 누가 월급을 받아가는지 누가 어떤 걸 하는지를 요번에 우리가 문제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다 보니까 겨우 확인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누가 직원으로 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활관에는 선생들이 모자라요. 이사장 그리고 이사장의 처남 이사 이사장의 사위 처남 이사 이사장의 교회 목사 담임 목사 이사 몇십 년을 함께한 이사 촉탁이 그리고 이 사람이 촉탁이는 우리 정관에 의하면은 이사는 원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의 일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월급을 받아가는 촉탁이가 돼가지고 160만 원 가까이 월급을 계속 받아갔어요. 이조차도 인정이 안 되는 이사진 자체거든요. 정말 정관에 의해서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든 인정될 수 없는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이사진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만큼 비리가 저질러 왔는데 이 이사진들이 3명이 물러나면서 긴급하게 뭐 어떤 검찰의 조사도 없었고 경찰의 조사도 아무것도 없는데 긴급하게 이 사람들이 3명이 빠지면서 3명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얼굴 바꾸기죠. 그죠? 이게 항상 어느 시설들이나 어느 관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이루어지는 이건데 사회복지법인이 정말 처음에는 자기들이 말하듯이 법대로 법인이라 하면은 자기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공공연히 알고 있듯이 어느 뭐 경찰한테 물어봐도 그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그거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누구나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듯이 이 사람들은 그걸 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너무 길죠 제가. 장애인 생활시설 그리고 주단기 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담당 16개 시도 장애인 담당 공무원들이 대구에서 지금 원래인가 모임을 하면 1박 2일로 공무원들이요? 공무원과 해서 시설장하고 그러니까 총 450명이 대구에서 모임을 지금 하거든요. 1박 2일을 통해서 인터블루고 호텔에서. 왜? 몰라요. 여기 걔들 뭐 이게 1년에 한 번씩 세미나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10,000원으로 할지 20,000원으로 할지 정하나 보죠. 이제 그 정하겠지. 지금 10,000원 잡아 너무 많이 통합부터 뭐 다 공개됐다. 그럼 에바다도 가야 되겠네. 원장님 가실 거예요. 원장님 가셨죠. 그리고 우리 대구 지금 거기에서는 장애인 단체하고 그 공동 대책위하고 이렇게 우리도 지금 거기 가서 어떤 어느 정도 액션 취하려 하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고 그리고 또 여기 대해서 피켓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그게 장애인 단체에서는 또 한번 이렇게 행동을 좀 취하시려고 하고. 예. 아이고. 그 인권단체도 몇 개 하고 장애인단체 쪽에서 그러니까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시설 생활자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감금되어 있었다. 뭐 3년 만에 탈출했다 이렇게 하고 제보가 있었어 가지고 그 시설들을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권단체들 그러니까 뭐 이제 몇 개 인권단체들하고 연구소하고 이렇게 방문 조사를 했더니 정말 감금형 그러니까 교도소처럼 미음자형 감금형 시설이었고 3중의 철문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미신고 시설인데 최근 2002년도에 정부의 조건부 정책에 의해서 조건부 시설로 등록한 미신고 시설이었고 처음은 모호가 기도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알코올릭이나 정신분열 환자와 또 이제 그 다른 여타의 가족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교도소처럼 방장을 둬가지고 방장이 이렇게 방장이 방원들 10몇 명을 운영하고, 그리고 시설 원장은 그 방장을 통제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2개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국회를 끼고 언론사를 끼고 방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 안에 있는 강제 노역, 강제 투약, 뭐 CP라고 하는 항정신성 물질로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뭐 안수기도의 목적으로 안수기도라고 하는 뭐 정신분열을 뭐 사탄이 막이가 싫다 뭐 어쨌든 이래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는 폭력행위, 그리고 물론 이제 시설장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국기법 수호권자들에 대한 그 통장은 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었고, 포함 물품, 포함 금품에 대한 갈취나 뭐 이런 횡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시설을 같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개 시설은 시설이 폐쇄가 되고 206명이 전원 조치가 됐는데, 한 개 시설은 오히려 그 조건부에서 그 지역 충남도 시설이었는데 충남도에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사회복지 법인을 내달라고 했고, 충남도에서 사회복지 법인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돼서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부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사회복지 법인을 추진하는 등 개선에 뭐 이렇게 개가천선을 하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기소 유예를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식으로 재판이 났어요. 그래서 한 개는 구속도 되고 그랬는데 한 개는 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법원의 성격과 지역사회의 그 지역운동이 받쳐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그렇게 똑같이 문제가 된 시설들이 그렇게 판결이 나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마찬가지 조건부 시설 내에서 치매 노인이 갈비뼈가 6대가 부러지고 뭐 이런 그 입수 이틀 만에 온몸이 피멍이 들고 뭐 이런 폭력 사건이나 뭐 몇 가지 사건을 시설공대 이름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법적인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 그 조사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속적인 항고장을 내는 그런 법적인 대응 투쟁을 했었고, 그 너희들은 굉장히 분홍빛 청사진을 얘기한다, 먼 미래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런 입장을 보여왔고요. 작년에 그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복지부 장관 김근태 장관 면담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근태는 이제 역시나 정치인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약속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서 이제 올해 초까지 해서 로또 기금과 삼성 기금으로 1,010억 원이 미신고 시설에 지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미신고 시설에 시설 개보수비와 신축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로또 비용이나 삼성 기금이 지원되기 전에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인권 침해가 없는 시설, 그리고 시설장이 생활자들 중심으로 그 지역사회 내 소규모한 시설 위주로 지원을 하고 다른 데는 폐쇄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물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로또 기금 운영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다시 이렇게 논의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미 미신고 시설 지원을 어렵게 결정한 바가 있어서 자기네가 그거를 돌리면 이제 지원금 결정된 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초까지 1,010억 원이 로또 기금과 삼성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노조 거기 내부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힘이,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힘이 없다는 것이 또 어려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미신고 시설 문제를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에 그 수도권 탈취나 횡령, 그리고 그 안에서 성폭력과 폭력 문제들로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공대는 그렇고요. 제가 성남공대도 맞아요. 오늘 성남공대 노조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오셨으면 너무 힘받고 가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근무 시간이 겹쳐가지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성남공대는 앞에서 청암재단에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 이제 성남재단은 우리나라 최대의 그 비리면서도 재벌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00억 가까이를 지원을 정부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그 철원과 그 송추, 의정부 중심으로 크게는 4개 시설, 그리고 산하에 12개 시설들이 있습니다. 같은 재단 하에. 군 출신인데요. 그 이사장이 군 출신인데 그 다 각기 원장들을 군 출신들로 세우고 군 출신들 부원장이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군 출신 조직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보통은 족벌 체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안에서 철원 그 시설 중심으로는 10년 동안의 사망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약 80%가 동절기에 사망을 했습니다. 처음에 노조원들이 굉장히 분노를 느낀 것도 생활자들의 그 철원이 굉장히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하루에 1시간만 떼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생활 보조원 역할을 하시는 노조원들도 너무 추워서 양발을 몇 개씩 더 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중증의 장애인들이 일단 언어 소통이 가능하거나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이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찬 바닥에서 거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거기에 분노를 느껴서 노조를 결성하고 싸움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청암대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신 질환을 가진 그 이제 입소자에게 강제 노역, 마찬가지로 돼지, 소, 사육 및 그 가축 죽이는 걸 뭐라 그러죠? 도축. 네, 도사를 도축 행위를 시키는 거를 거기 있는 생활자들을 시켰습니다. 또 그 이제 사전에 거기 들어오기 전에 자살을 시도를 여러 번 해서 이 사람이 그런 건 위험하다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을 바로 주방에 투입해서 그 사람이 업무 이틀 만에 그 부엌칼을 가지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체도 나중에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사망 사건이나 강제 노역 그리고 또 생활자들에 대한 성폭력, 물론 이사장이나 원장이 성폭력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직원 중에 성폭력 사건, 그리고 의식주 비리, 마찬가지로 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 군 물자 세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 들어와서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떼고 그 물건 그대로 실어서 가까운 그 시장 가서 나쁜 물건으로 바꿔오고 그걸로 이제 먹이는 형태. 그리고 후원금, 후원 몰포 횡령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조가 결성을 해서 6개월간 그 파업 투쟁을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100여 명의 노조원들이 힘있게 투쟁을 시작하긴 했는데 6개월 파업하고 나서 굉장한 노조원들의 탄압과 회유 작업들이 있었었고 노조원들이 또 많이 탈퇴를 하셨습니다. 일단 생활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생활고에 못 이시켜서 탈퇴를 하고 열 몇 명이 해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원들이 가장 여러 가지 분개한 일은 생활자들의 식사 시간 외에는 바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호출을 해서 이사장이 개인 농장에서 계속 노역을 시켰습니다. 밭일, 가축물 사육하는 일, 이런 걸 계속 시키고 저녁 때 다시 들어가면 또 생활자들 식사 보조나 이런 걸 하게끔 하는 전형적인 시설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장 부인도 근무했다고 해서 이제 돈을 갈취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는 걸로 해서 돈을 갈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내용이 시사투나잇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이 됐는데 방영된 이후에 언론중재위에 다시 시설 측이 넣어서 반론 보도를 요청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노조원들을 탄압하면서 거 봐라. 반론 보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니들이 한 말이 거짓말인 거 세상에 들통났다. 이런 식으로. 반론 보도라는 것은 어쨌든 한쪽의 보도 외에 다른 쪽의 보도도 하게끔 하는 거고 그 내용 거짓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 측은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걸 방영된 그거를 인터뷰했던 노조원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들 하다못해 노조원들 핸드백도 퇴근할 때 핸드백도 다 검사하고 그 노조원들 하나를 비노조원들 중에 굉장히 친시설 측 노조원들 근무자들과 같이 배치시키면서 계속 노조원들을 감시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 작년에 원장 부인이 허위로 근무한 것에 대한 것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한 것에는 무혐의 처리가 났습니다. 이 시설장이 굉장한 경제계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항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변이 협조를 구해서 민변 이찬진 변호사님하고 같이 계속 항고 중에 있습니다. 조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 자리에 또 같이 하진 않으셨는데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요. MBC 얼마 전에 뉴스 카메라 출동이 방영됐던 천사종합복지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유통기한 지난 걸 주고 이랬는데 그걸 문제제기했던 4명의 노조는 지금 해고가 됐고 3명은 해고, 1명은 그 사람 해고 권유를 해가지고 그 사람 자진 사퇴서를 낸 형태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횡령을 해서 원장이 카드빚과 원장의 오피스텔, 남편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다 그 비용으로 냈고 물건 판매한 비용들을 다 이렇게 횡령한 것들이 노조원들이 증거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전혀 이제 정부나 관계기관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었고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좀 저기 청암재단 같은 경우 투쟁 목표가 지금 뭐 어떤 그죠 뭐 시설 비리를 지금 갖다가 아직도 진실 규명이 완전히 진실 규명과 규명과 그다음에 얼굴 바꾸기식의 이사진들이 새롭게 들어왔거든요. 이사 퇴진이나 뭐 아니면 뭐 이사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이사장까지 전부 다 요구하고 있는. 예예.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 문제 있던 이사진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문제가 있으면은 시가 어떤 이사에 대한 해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해임권을 발동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악용하는 거죠, 그걸. 그게 대해서 이사진의 권한에 새로운 이사 선임의 권한을 정지를 시켜 놓아야 되는 거죠. 정지를 시켜 놓고 새로 자기들이 말하듯이 이게 비리가 경찰의 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시간이 뭐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그 권한을 중지를 시켜줘야 되거든, 최소한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선임을 해버리고 자기들은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임 조치가 내려오기 전에 자기들이 빠져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관에서 주장하는 게 이 사람들 잘못했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 잘못했을 때 다시 해임시키겠다. 그럼 그 사람 확인까지 2년, 3년, 5년 또 걸리고 또 그 사람 빠질 때 또 새로운 사람 앉혀놓고 또 빠지고. 이사장의 모든 친인척들이 다 일로됐는데 원장만 딸랑 책 한마디로 십자가 지고 갔구나. 그 에바다 완전 복잡하네요. 거기에 에바는 언제 그렇게 가가지고 복사하면 맨날 하고 돌아다니죠. 복사기도 없는데. 방학이라 가지고 시간이 있어요. 그 우리도 최 실장 원장만 구속시키고 최선자 이사장 무혐의 처리하는 얘기도 똑같이 되고 우리도 사건 딱 터지자마자 이사 몇 명 싹 바꾸고 다시 그쪽 뭐 하수인 비슷한 사람 집어넣고 여기도 딱 그대로 하고. 근데 비리재단 있을 때마다 계속 비리재단 퇴진시킨다는 게 굉장히 맨날 우리 복사기 들고 맨날 쫓아다닐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공동의 목표가 뭐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 좀 이야기하면 계속 그 비인가 시설은 또 다른 문제지만은 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이 사회에 대한 구조의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법 개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것들이 좀 같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사실 그걸 위해서 좀 이렇게 모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에바다 투쟁부터 굉장히 오랜 이 투쟁의 역사와 또 굉장히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투쟁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이제 이걸 전국적인 차원으로 모아내는 어떤 이제 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그러기에 좀 뭐 한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개별 단위에서 그런 일을 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냥 아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좀 오늘 지금 시간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조직적인 틀을 어떻게 그럼 갖출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어떤 내용으로 좀 할 것인가 이런 얘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투쟁 방향과 이 목표를 갖다가 같이 좀 공유하지 않고 조직을 건설하자. 그러니까 그 조직 그런 틀과 함께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까 부분들이 가장 이제 저희도 이 정립공대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만나고 뭐 인가 칠때 곁다리로 해가지고 해서 만났지만 결국은 이야기가 보건복지부는 자기 책임이 없다라는 거고 전부 지자체로 다 넘어갔다라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갖다 자기 책임을 개선자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보건복지부가 그 법률을 갖다가 개정시키지 않고서는 저는 이걸 갖다가 계속 물론 현안들 투쟁돼서 비리전 퇴진 투쟁을 계속 해야 되고 현안 투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공동의 목표라면 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이나 이걸 갖다가 전면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이사회 구조를 전면 뜯어고치자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법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립학교의 이사진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공익이사제를 갖다가 얼마 전에 이야기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법도 이사회 구조에서 공익이사제 추천을 갖다가 일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설에 이용하는 이제 뭐 정신지체 뭐 또 따로 있지만 어떤 이용자의 대표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사진 참여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제기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을 바꾸는 것, 그것이 이제 국가 책임에 대한, 그걸 통해서 국가 책임에 대한 강화를 시키고 공공성, 공익성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 사회복지법 개정을 갖다가 해 나가는 투쟁들이 좀 광범위하게 조직되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올해의 과제들이고, 현장 투쟁은 계속 현장에 이제 시설 비리 투쟁들이 그 속에서 계속 이제 힘있게 가는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투쟁들을 해 나가는 것이 나중에 또 딴 데 터지면 아예 쌀알이 이사회 전체를 갖다가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하고, 그걸 통한 이제 공익이사제 추천이나 이런 것들 국가 책임, 이러한 법 개정 투쟁들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지금 같이 모여 있는 연대 단위들에 대한 어떤 제안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라는 그 예를 들어 지금 청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비리재단 퇴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 국가 책임성이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어떤 그 사회복지법 개정, 이 문제를 같이 치고 나가면서 어차피 같이 맞물려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양쪽이 서로 같이 쳐줘야 되는 같이 거라고 가자, 봐요. 같이 가는. 그래서 그런 지금의 당면한 투쟁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것도 같이 가면서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뭐 정력 공대도 있고 뭐 시설 공대도 있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공대는 많은데 저희 다니면 해도 공대가 낀 게 있는 데가 한 10몇 군데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공동의 이제 조직체 그런 목표, 이제 사회복지법 개정, 국가 책임의 강화, 공익이사제 이제 이 부분들을 법제도적으로 바꾸는 투쟁들을 현장 투쟁과 같이 우리의 목표로 내세우고, 단순하게 한 개 복지재단의 비리재단만 퇴출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아예 이교회에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투쟁을 해야지만이 민주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법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놔야지만이 시설 비리 터졌을 때 시설 비리 자체를 갖다가 인권 유진 자체를 기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국가 책임들이 보건복지로 계속 빠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 책임에 대한 강화,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설들이 굉장히 이제 대규모화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인가 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시설적으로 비인가 시설에서 인가 시설로 가는 부분들도 소규모화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대규모 시설도 소규모화 시켜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설의 문제가 이제 불가분하게 이제 시설에 수용되어질 사람들하고, 그리고 지금 시설에 수용되지 않아도 될 많은 중증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정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회 구조를 바꾸는 투쟁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비인가 시설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탈시설화에 대한 문제이고, 정말 지금 당장 뭐 다 밖으로 다 내놓으면 뭐 완전히 그거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정 정도 시간의 문제이지만은 그 부분까지 같이 전략적으로 계획을 잡고 가야지만이, 그래서 사회복지법 개정이 결국은 사회복지 이사회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이 공공성 추천과 시설 규모에 대한 제한과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공통점들이 있다면 동의를, 만약에 그것 위에 또 다른 뭐 제한 사항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법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사회복지의 공공성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뭐 이제 민간 위탁의 문제, 이사회의 문제들 여러 가지 에바다 통해서 정립 통해서 청암재단 통해서 뭐 성남 분해 통해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서울에만 집중적으로 모여서 시설 비리가 터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국 어느 곳인가는 터져 나오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잘 투쟁하기 위해서, 잘 싸우기 위해서 저는 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우리의 공통의 목표, 공통적인 방향이
법제도 개선 투쟁으로 간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바꿔서 비리를 저지르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게 목표로 잡히게 되면, 물론 그 방향에 동의를 하지만 잡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지금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용자가 비리를 저지르게끔 조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냐. 저는 이미 지금의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지금 저지르고 있는 비리들이 불법으로 판정나게끔 사회복지사업법은 편성돼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에 발생하고 있는 비리의 문제, 전횡의 문제들은 만들어져 있는 법을 뛰어넘어서 저질러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법제도 사회복지법을 고치면 시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처럼 방향을 잡고 가면 곤란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권오일 교감 선생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법, 법제도 개선 투쟁으로 한 방향을 잡되 싸움 속에서 하나하나 터져 나오는 시설 비리의 문제들, 청암재단 싸움을 투쟁을 승리로 이끌므로써, 그리고 성남분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므로써 이 제도들의 모순을 사회에 알려내고 그것을 바꿔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장의 투쟁과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연대체에서의 정책 역량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다. 법제도 개선만 목표로 잡고 가서는 안 된다. 이미 법은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는 법을 뛰어넘어서 비리들이 생기고 있는데, 법만 고치는 쪽으로 올인을 해서는 좀 정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쪽이 올인하자기보다는 전 당구도 못 치는데 아니다. 볼링도 못 치는데 볼링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문제도 있었지만 시설 규모를 300인 규모로 둔 문제, 그러니까 시설 규모를 계속 그렇게 두고, 또한 기존에 이미 그 법 이전에 막 2,000명 이렇게 만든 꽃동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시설 규모를 그러니까 지역화하고 소규모하고 그 사람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규모의 제한, 그리고 시설들이 지역화되고, 거기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이거는 정말 사업에 관한 법이거든요. 비즈니스에 관한 법이어서 정말 그 생활자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자들의 인권 문제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 사회복지장이 다시는 원장하지 못하도록 라고 하면 또 인권 침해 있으니 어쨌든 얼마간은 전혀 그 일에 다시 복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제한 조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진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을 검토하면 아마 여기 영역들이 운동하고 있는 영역들이 제한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우리가 공통의 투쟁의 목표를 딱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면, 여기서 제안할 수 있는 공동의 투쟁 목표들을 제안을 하고, 오늘 회의록을 서로 이렇게 회람해서 공유하고, 다음 회의 때 그 공동의 투쟁 목표와 그에 맞는, 사실은 이게 이제 투쟁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가 연락하고 조직하고 계속 중앙에서 지역에서 흐름들을 계속 이렇게 조직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조직적으로 맡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다 힘들어 하시니까, 어쨌든 그거를 이제 결의하는 단위가 좀 다음 회의나 혹은 이번 회의도 결정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결정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쟁 방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남공대에는 유효 사항들 공동투쟁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시설공대에는 이걸 잡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각 단위가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제한된 요건들을 한번 회람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회의 시간이 혹시 5시까지인가요? 네, 5시까지인데 한 30분만 더. 그러니까 저는요, 개별 현안 투쟁을 지원할 거냐의 문제로만 얘기가 지금 되면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그야말로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연맹에서 여기에 이제 참가했던 거는 아까도 마른당에서 얘기했지만, 저희도 사회복지 노조가 서경사복 지부까지 포함하면 20여 개 넘거든요. 한 30여 개 노조가 있는데, 매번 이제 노조가 생기면 노조 싸움하는데 지원했다가 깨지면 이제 없어지고, 노조 지원했다가 생기면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협소하게 단위 노조의 성과로만 남게 되는 문제. 그리고 이게
좀 사회적으로 확산되거나 진짜 사회복지 시설의 본래 이제 공공적 의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단위노조의 조합원들이나 단위노조 이용자들에게만 국한돼서 이제 정리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사회화 시켜내고 공론화 시켜내고 여론화 시켜내서 이후에 정책적 대안들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고 같이 투쟁 과제를 도출해낼 거냐, 사실은 이런 고민을 안고 왔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목표나 그러니까 할 일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확 열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확 열어서 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현안 문제들은 각각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그걸 떠나서의 공동으로 가능한 것들이 뭐냐라는 거를 좀 털어서 보고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제도적 법 개선 투쟁의 문제가 한 축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상 시설 민주화의 비리 문제나 민주화의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여론화 선전화시켜낼 거냐의 문제, 그죠? 시킨다라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지금 단위를 너무 넓게 잡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는데 이 공대위나 이 연대 틀에 대해 공대위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공대위라는 부분이 그러면은 구성이 됐을 때 그럼 일일이 그 많은 사안들을 다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당사자들한테는, 투쟁의 주체된 당사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격려나 힘은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들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에바다가 처음 사태 시작되고 서울에서 농성하다가 평택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 그때 공대위 지역에 대책 모임이 있었는데 해산된다 그럴 때 저희가 그때 그 김영환 박사님은 몇 분한테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는 게 다 현실적인, 그리고 또 계속 시설 비리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비리 문제나 민주 문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이 부분을 가서 전국적인 틀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청암재단 싸움 있고 있으면 지역 싸움하고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셀이 패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아주 죽여버리는 싸움을 갖다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지점이 현장 투쟁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만 이게 이슈화도 되고 뭐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지점은 사회복지법 개정을 갖다가 확실하게 바꾸는 것, 장기적인 전망은 그런 것들을 갖다 법 개정 투쟁들도 같이 과제로 갖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긴밀한 연대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이러면 크게 같이 가면서 이제 지역과 중앙의 연대들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제 시설 민주화, 시설 생활자 이전 그 비리 재단 접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근데 사회복지 노동조합도 지금 상대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포괄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지향으로 놓고, 이제 뭐 사회복지 시설, 공공성, 민주화, 정치 뭐 이런 식으로 큰 슬로건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시설 민주화, 좀 구체적인 요구나 이런 것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성 투쟁으로 갈 거냐 이거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늘 대하는 것이 가장 멀리에서 온 대구부터. 아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제가 공감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도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알리자 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가졌던 거고, 그렇게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제 생각이나 우리 노조원들의 생각이 이게 너무나 맞는 거 있는데 또 시기적절하게 또 이것이 있다길래 정말 우리는 너무나 반대로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저는 이렇게 만들, 그 문제 같은 거는 아예 보건복지부 기자실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서 보건복지부 기자실에 아주 점거를 해버리는 기자실 점거. 장관실도 아니고. 아니 좀 제한할 수 있는 이름과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각 공대위는 그 단위에 같이 함께하는, 각 공대위는 그 안에 같이 들어오는 것들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요즘 특구점을 쉽게 짓는 게 그 유행 아닙니까? 그 시설 민주화와 생활자 인권확보, 비리재단 척결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그 시설 문제 접근할 때에는 이제는 시설 내 인권 침해 문제라던가 비리 문제로 접근하는 거에 대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우선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뭐 장애인계나 어디서든 마찬가지로 좀 이제 논의들이 훨씬 이제 나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라던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시설 관련되어서 뭐 어떤 패러다임이든 간에 서로가 좀 수용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탈출할 이후에 뭐 그룹홈을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자립생활 얘기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그 이제 구체적인 어떤 개선 방안도 좀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시설 근데 민주화 부분은 좀 우리가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같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리재단 척결의 문제랑 그러니까 생활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그 생활의 그러니까 인권적인 측면의 문제, 뭐 운영적인 측면의 문제, 뭐 사회 인식적인 측면의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비리재단 척결이라던가 시설 민주화의 문제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포괄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포괄될 수 있고 생활자보다는 저는 생활 차라리 인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생활인 인권 확보의 문제와 함께 좀 약간 그 이후의 것도 한 마디 더 전부터 만약에 들어간다면 한 마디 전부터 더 들어가서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그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 차라리요. 차라리 연대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현장에 있는 투쟁들에 대해서 투쟁들을 모아내고 그들의 공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 투쟁까지 간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던가 관련 법들 뭐 장애복지법이라던가 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그런 법 개정 투쟁까지를 하나의 큰 두 축으로 본다면 그 법 개정 투쟁 관련된 내용도 여기다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름에? 아유 구체적으로는 뭐 들어가는 게 혹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근데 그 이름을 다 늘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포괄해서 뭐 사회복지 시설 개혁 또는 공공성 뭐 이렇게 해서 뭐 몸을 위한 이렇게 뭐 연대나 이런 식으로 하고, 대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오늘 얘기 다 하기보다는 이후에 좀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시설 민주화 비리재단 척결 이렇게 다 할 건지 뭐 아니면 다른 내용을 할 건지 이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견을 좀 더 얘기하면 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걸 좀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그거는 좀 하나의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사회복지사업법만 개정할 게 아니고 그 우리가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 뭐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대 입법 아마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걸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좀 그래도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 공공성? 연대로 할지 공대로 할지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저희들도 맨날 주장하는 게 공공성이나 뭐 민주화, 투명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공공성이라고 얘기해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 민주화나 생각적인 비재단 척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공성 부분에 더 포함되긴 되는데 초점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공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사회시설은 다 민간 위탁된 형태로 가느냐, 그건 왜 국가가 못하느냐 다른 나라처럼 그걸 주장하는데, 이 내용들의 투쟁 목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공공성을 내세워버리면 되게 많이 희석돼 버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의 싸움이 돼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 운영에 대한 비리나 민주화나 그리고 이런 인권 문제 이런 거 했을 때는 좀 더 구체성을 띠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했을 때 공공성에 했을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저도 공공성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네,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을 때 공공성이라는 걸 설명하기 되게 애매할 뿐더러 시민들에게 알려내기를 공유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차라리 그냥 시설 민주화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뭐 전국 공대 이런 사회복지 시설 민주화를 위한. 예, 아니면 그냥 민주화 이거 자체만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이 민주화라는 게 이제 국가의 이제 독재 시절에 엄혹한 그 7, 80년대 막 민주화 이렇게 사람들 뻥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2000년도에 와서 이 시설 민주화, 민주주의가 좀 타는 목마들으면 딱 이제 깃발 꽂고 하면
민주화 속에 다 포괄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운영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거야. 시설이 이만큼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그 독재 시절에 그 뭐냐 인권의 문제도 있었고 그죠. 그러지 마시고 궁극적인 목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장애인 인권. 인권. 근데 장애인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허술력도 있고 대외적으로도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그 지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문제 얘기할 때 장애인 시설이 많긴 하지만 장애 사실 다른 있거든요. 영역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생활자 인권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권 네, 문제와 운영 그거는- 비리는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구체적 투쟁 목표 들어가면 인권하고 운영에 대한 비리 부분 어느 시설이든 다 똑같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화의 공공성 강화. 시설의 민주화, 시설. 공공성 정치를 사회복지 시설 민주화와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정치를 위한 정치는 그 누구 표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동권인데 그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뭐 이렇게. 강화요? 우리가 민주화가 있어서 쟁친 것 같아요. 전국 연대로 일단은 다시 더 논의를 해보고요. 나중에 가서 더 고민이 또 산박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사회복지 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강화 정치를 위한 공공성 공공성 정치를 위한 전국 연대회의 가칭. 되게 그럴듯하네요. 멋있다. 뭐 사회복지 법인과 이런 쪽도 우리가 뒤처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식상하지만 그대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것도 서울 지역은 상투적이라고 그래서 지역은 상투적이어도 안 되고 있는 것들 임시사무. 자 그러면 이걸 하고 그다음에 임시사무국 뭐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이번 좀 에바다 쪽에서 좀 조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입장을 해야 되잖아요. 입장도 여기서 좀 나중에 지금 해가지고 수원수에서 돌리면 보내고, 의견 보내고 하죠. 여기 전부 다 오신 분들 전부 다 메일을 전부 다 메일 다 쓰고 전부 다 가야 되는데. 쓰시고요. 일단 쓰시고 돌릴까요? 예. 그래서 계획을 같이 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이번에 이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005년도 전면 투쟁 시기별 활동 흐름 점검인데요. 이건 3, 4월 4.20 투쟁을 할 건데 서울 지역에서 3.16에서 전국적으로 3월 26일에 청년에서 이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4월에서 한 달간 정도 싸움을 갖다 세게 할 건데요. 그때 같이 좀 하면서 5월 8월에 이제 대중투쟁, 예산투쟁 뭐 이거 이까지는 다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별로 메일로 같이 소통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네.